미국 위안 병원 진료실. 화가 머리끝까지 나 보이는 한 여성은 의사의 멱살을 잡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까지 한 줄 알아? 당신이 그때 똑바로 진찰만 해줬더라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텐데. 여기 불치병에 걸린 줄 알았던 미국 여성은 한국에 간 후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볼티모어에 사는 37살 에이바입니다. 여기 볼티모어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도시로서 미국 역사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도시 중 하나로 여겨지며 대서양 연안에 있습니다. 그중 인포마시티라는 지역은 휴양, 식당, 박물관 등이 모여 있어 아름다운 전망과 활기찬 분위기를 즐기려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인데요. 참고로 저는 이곳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3년 전에 있었던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하려고 노트북 앞에 앉았는데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조국인 미국도 사랑하지만 조국인 미국 다음으로 사랑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죠.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여름 저는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병원에 가는 걸 그리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그냥 참으려고 했습니다. 통증이 지속된 게 아니라 있다 없다를 반복하니 이러다 괜찮아지겠지 하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심해져 갔고 저는 결국 지역에서 꽤 큰 병원을 예약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뭔가 내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병원으로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의사의 표정, 그리고 극심한 통증으로 봐서 제 자신 스스로 뭔가 아주 안 좋은 결과가 그려지더라고요. 그 안 좋은 예감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늦어도 너무 늦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사의 그 말에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겨우 차리고 다시 의사의 말에 집중했어요. 의사는 이후에도 더 심각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비교적 드문 경우인데 아무래도 담석증이 만성이 되어 간암으로 진행된 것 같다. 발견이 너무 늦어 손 쓸 방법이 없다고요. 저는 의사에게 반문했습니다. 그럼 그냥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나요? 의사가 말하더군요. 수술이나 항암 치료 모두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시기를 놓쳐도 이미 너무 놓쳐버렸다고 그냥 남은 생을 정리하라고 하더라고요. 길면 6개월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진통제만 잔뜩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먹먹했습니다.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눈물이 안 나왔던 이유를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충격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멍하게 있다가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면 진통제로 버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물론 운영하던 식당도 당연히 그만두었고요.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을 만났던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었는데 정말 그때는 서글퍼지더라고요. 물론 헤어진 남자친구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앞둔 연인을 끝까지 지킬 의무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그렇게 그때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참기 힘든 옆구리 통증이었죠. 간혹 걷기라도 하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통증은 정말 글로서는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고 극심한 통증으로 걷기는커녕 움직이지도 못하거든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렇게 힘든 고통을 참으면서 6개월을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젠 아픔을 그만 겪고 싶다. 그렇게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걸 결정하고 나서 한참을 울다가 그 시기를 정하려고 달력을 보았습니다. 안락사가 허용된 스위스로 가서 한 달 정도 후에 삶을 마감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안락사를 해주는 업체를 찾아 상담도 받아보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한 일주일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거실에 있는 흔들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 며칠 동안 신기하게도 통증이 거의 없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한 번씩 오는 극심한 통증에 비하면 통증이 적으니까 꽤 버틸만 했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죽기 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혼자 하고 싶은 거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즐거운 마무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나라가 좋을까 곰곰이 고르던 중에 지금 몸 상태를 고려해서 치안이 좋은 안전한 나라를 골라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몸 상태에서 치안이 열악한 중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곳은 현실적으로 가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비행시간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아시아 쪽으로 가기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일본과 한국 두 나라로 압축됐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2번이나 갔다 온 일본보다는 출장으로 한 번 잠깐 다녀온 한국이 더 볼 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국으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신기하게도 한국 자유여행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통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가끔 극심한 통증이 오긴 했지만 그래도 버틸만은 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다행히도 긴 비행시간 동안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며 별탈 없이 있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바로 택시를 탔어요. 목적지는 숙소를 잡은 용산이었죠. 다리 위에서 택시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인천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택시기사님도 놀란 듯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시다가 휴지를 건네시더라고요. 마치 우는 아이 달래듯 초콜릿도 주셨고요. 정 많은 기사님이셨어요. 제가 그때 택시에서 울음을 터뜨린 이유는 아마도 창밖으로 보이는 멋진 인천 바다의 풍경을 생애 마지막으로 보는 거라는 서글픔 때문이었을 겁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울음을 멈추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숙소가 있는 용산에 편안하게 도착했습니다. 숙소는 용산역에서 가까이에 위치한 노보텔 용산이라는 호텔이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한 여행을 계획했기 때문에 역세권이 위치한 호텔로 골랐는데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먼저 숙소로 가서 짐을 풀고 용산 쇼핑센터로 갔어요. 숙소 근처에서 간단히 밥을 먹고 쇼핑을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 사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입지도 못하고 떠날 건데 사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이요. 그런 우울한 마음이 드니까 쇼핑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첫 지하철 타기를 도전을 했습니다. 용산에서 명동까지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명동역에 딱 내리자마자 느낀 거는 정말 사람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특히 중국말이 많이 들리는 걸로 보아 중국인들이 많았고요. 제 느낌상 명동에서만큼은 한국인보다 중국인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명동을 걷는데 또다시 통증이 시작됐어요. 물론 불행 중 다행으로 아주 극심한 통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참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더 걷는 건 힘들 것 같아서 성당 앞 벤치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 성당은 한국의 명소인 명동성당이었습니다. 명동성당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니까 뭔가 평온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따사로운 가을 햇살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은 컨디션이 꽤 좋더라고요. 저녁에 식사하면서 맥주까지 한 잔 곁들였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 씻고 잠이 들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숙면을 하고 한국 여행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광화문과 인사동을 갈 예정이었어요. 광화문역에서 내려서 광화문을 구경하고 컨디션이 좋다면 그냥 인사동까지 걸어가고 만약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광화문역에서 안국역까지 지하철로 이동을 할 계획이었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만 명동역에서 잘못 내린 겁니다. 몸이 아프니까 정신도 오락가락했는지 전날 갔던 명동역에는 왜 또 내린 것인지 그때는 참 저 자신에게 화가 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의 발단이 잘못 간 명동역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날은 전날 기분 좋게 마셨던 맥주 탓인지 한국 여행 첫째 날과 다르게 컨디션이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옆구리 통증도 다시 시작되었고요. 광화문과 인사동 구경은 포기하고 저는 또 어제 갔던 명동성당에 가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한 30분 쉬다가 택시를 타고 용산 숙소로 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옆구리 통증은 계속되었고 진통제를 여러 알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빨리 숙소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성당 벤치에 앉아있는 것도 힘이 들더라고요. 택시를 타려고 명동성당 건너편 길로 나가는데 갑자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고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졌습니다. 거의 반 정도 기절 상태였어요. 의식은 약간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어떤 어린 여자아이가 저에게 오더니 괜찮냐고 뺨을 만지면서 얼굴을 흔들었습니다. 그 어린 여자아이는 바로 건너편에 있는 자기 엄마를 불렀고 저를 발견한 여자아이 엄마는 어딘가로 신고를 하며 달려왔어요. 좀 있으니 구급차가 5분도 걸리지 않아 도착했고 명동성당 바로 건너편에 있는 병원의 응급실에 갔습니다. 진통제를 맞고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퇴원을 하려는데 꽤 긴 시간 보호자로 곁에 있어주었던 아이의 엄마는 영어로 저에게 어디가 아픈 거냐고 물었습니다. 참고로 그 아이 엄마는 영어를 꽤 잘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저에게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하더라고요. 저는 됐다고 말하면서 당시 제 사정을 다 말했죠. 사실은 말기암 시한부라 정리하는 여행을 온 거라고요. 그 말을 들은 아이 엄마는 상당히 놀라더라고요. 저는 놀란 얼굴로 있는 아이 엄마의 손을 잡아주면서 오히려 아픈 제가 다독여 주었습니다. 고마움에 감사 인사를 하면서요. 그렇게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하고 병원 응급실을 나서려는데 아이 엄마가 저를 다시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국제진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인데 말기암 시한부이면 얼굴 몰골부터 말이 아니고 얼굴에 핏기도 거의 없는데 그에 반해 저는 얼굴부터 말기암 시한부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외모가 말기암 시한부와는 거리가 있을지 몰라도 옆구리 통증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 엄마는 간단한 검진을 해보자고 계속 권유하는 겁니다. 오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요. 저는 오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저를 보고 단호히 말하는 아이 엄마에게 이끌려 저도 모르게 아이 엄마가 하자는 대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렸던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충격적인 사실은 우선 초음파로 보았을 땐 간암이긴보단 그냥 담석증 같다는 거였어요. 간은 초음파상으로는 괜찮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암이 생겼을 때 분비되는 물질의 혈액 속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혈액 검사를 하는데 이런 혈액 검사는 간암이 아니라 다른 간질환에서도 높아질 수 있다며 혹시라도 여기서 암으로 오진한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왠지 새로운 희망이 생겼고 저는 정식으로 절차를 밟고 정밀검진을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 검사 결과는 다행스럽게도 오진이었고 그 극심한 통증의 원인은 담석에 있던 엄청난 크기의 결석이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담낭 결석으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던 건데 이를 암으로 오인하여 삶을 포기하려고 생각까지 하게 만든 병원이 너무 괘씸해지더라고요. 당시 바로 미국으로 달려가서 오진한 병원을 고소할까 생각도 했지만 머나먼 타국에 와서 생명의 은인을 만나 다시 살아난 기쁨에 감사함을 느끼며 모든 걸 다 용서하기로 했어요.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감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때부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고 다시 식당을 운영하며 매년 한 달 정도의 휴식 시간을 내서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있어요. 그 여자아이의 엄마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그 친구 가족을 미국으로 초대해 가이드를 자청하며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삶을 다시 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저에게는 행운의 나라, 제2의 조국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감동화장창이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